아이의 울음을 듣기 힘든 보은군이 지역 모든 아기 출생 소식을 전광판에 광고하기로 했습니다. 단 한 명의 출생이 지역 전체의 경사가 됐습니다. 충북에도 프로축구단이 창단했습니다. 2017년 충주 헌멜 해체 이후 6년 만입니다. 경기 침체에 임금 체불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당장 하루 생계가 걱정인 이웃들이 많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 세계의 발걸음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민간이 탄소 중립에 앞장서는 호주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지자체마다 출생률 높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죠. 장려금의 금반지, 정자 테스트기까지 온갖 지원책이 동원되고 있는데 대표적 소멸 위험 지역인 보은군이 아기 출생을 온 동네에 알려 축하하는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인구가 700여 명뿐인 보은군 회남면입니다. 절반 이상이 만 65세가 넘은 노인으로 새해 64살이 된 어르신도 이곳에선 젊은이로 통합니다. 지난해에만 주민 22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태어난 아기는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젊은 사람이 시골에 없으니까. 내가 네 번째 어린 사람이요. 그런 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애 낳을 수는 없잖아요. 이곳을 포함한 보은군 11개 읍면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다 합해도 80명, 8개 면지역은 채 5명이 안 됩니다. 6, 7년 전까지만 해도 한 해 200명에 가까웠던 출생아 수는 2년 연속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기 낳은 지 본 지가 10년 넘었지요. 한참 됐지. 걔들 보고는 못 봤어요, 여기는.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드는데 신생아마저 귀해지자 지자체의 대우도 달라졌습니다. 보은군은 새해부터 지역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의 사진과 이름 등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읍내 전광판에 띄우기로 했습니다. 부모 동의를 받아 열흘 동안 지역 전체에 알리는 건데 전광판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발행하는 월간 소식지에도 실을 예정입니다. 가뭄에 콩나듯 귀한 출생을 지역 전체에 알리고 함께 축하해 조금이나마 출산율을 높이려는 바람이 담긴 아이디어입니다. 주위에서 축하해주는 어떤 관심도 받고 자긍심도 생기고 요즘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주위에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는구나 이런 의미가 되면은 아이 낳는데 조금 더. 여기에 산후조리 비용과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까지 장려금만으로는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지자체 출생장려 정책들도 한층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이 공식 창단했습니다. 올 시즌부터 K리그2에 참여하는 충북 청주FC는 30명의 선수와 코칭 스태프로 팀을 꾸렸고 신생팀답게 열정 있는 경기를 다짐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이 창단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24번째 구단입니다.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프로축구단이 없던 충북에 프로팀이 생긴 겁니다. 지난 2017년 충주 헌멜이 해체된 뒤 6년 만입니다. 팀을 이끌게 된 최윤겸 감독은 프로축구의 새바람을 다짐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충북 청주 프로팀이 생김으로써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도전하는. 청주 FC 시절 함께 뛴 4명과 청주 대성고, 중원대 등 지역 출신, 다른 구단에서 영입과 임대 등 30명으로 선수단을 갖췄습니다. 아시안 쿼터 등 외국인 선수 영입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5년 안에 K리그 1 승격을 목표로 밝혔습니다. 창단팀이라고 해서 못할 것도 없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한번 해본다는 마음가짐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팀 창단을 가장 반기는 사람은 역시 팬들입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서포팅이 계속되는 등 창단식부터 뜨거웠습니다. 첫 해부터 우승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K리그에 답게 청주를 대표해서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싸워준다면
저희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서포터즈로서 항상 선수들을 응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즌 K리그2는 모두 13팀이 참가합니다. 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가 신생팀으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성적뿐만 아니라 프로 구단으로서의 경영과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업 연간 회원권이랄지 또 그리고 우리 자체의 그 브랜드 상품, MD 상품을 개발해서 앞으로 이렇게 좀 예산 확보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창단식을 마친 충북 청주FC는 바로 태국으로 출발해 해외 전지훈련을 갖고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지난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충북의 근로자가 6,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에 체불액도 10% 이상 크게 늘었는데요. 이제 설 명절도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아 걱정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체불임금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청주시청 사무실.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밀린 임금 54만 원을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도 결국 참다 못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명절로 다가오는데 지금 이제 겨울이라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 하나로 받아서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도 말로만 그러지. 그러니까 더 지금 막막한 거지.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임금 체불은 여전합니다. 당장 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할 힘든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생활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계속 지금 좀 빌려서 생활하고 눈치가 보니까 집에 좀 일이 좀 그렇고 저도 대빵을 좀 자리를 알아보고는 있는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충북의 체불임금 피해자는 6,600여 명. 1년 전보다 2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금년 초에 이제 보통 한 하루에 30건 내외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 상담받고 이렇게 진정을 내고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300여 명, 건설업이 2,000여 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65.5%를 차지했습니다. 체불액도 390억여 원으로 늘었는데 특히 청주와 증평, 진천, 보은 등 중남부 7개 시군이 26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최근 금리가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국가 내 경제가 매우 안 좋아지면서 특히 건설업 자체가 건설 현장에서 매우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시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20일까지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하고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저금리 융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경기 과천의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사시설인 청주 개신오거리의 고가도로 방음터널도 별도의 방제 장치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는 2011년 준공된 312m의 개신오거리 방음터널은 2016년 개정 지침에 따라 의무화된 방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방제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터널 안 양방향에 50m 간격으로 소화기를 우선 비치하고 향후 정부의 개선책에 발맞춰 터널에 도료를 도포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벌일 예정입니다. 청주 개신오거리 방음터널은 과천 방음터널보다 화염 전파가 느린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입니다. 괴산과 음성, 진천, 증평 등 중부 4군이 공동 화장장 건립을 추진합니다. 중부 4군 군수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 화장시설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동 화장시설의 예상 사업 규모는 화장로 5기와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2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며 4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부지 공모를 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기상재앙의 시대, 지구와 나를 지키기 위한 신년기획 시리즈, 오늘부터는 호주의 사례를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중공업, 그중에서도 철강산업은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 중 하나인데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위한 혁신에 나서고 있는 호주 현장을 조미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업체 중 하나인 포테스큐 메탈스 그룹. 서호주 필바라에 세계 광산허브를 운영하고 철도와 항구를 통해 세계 각지로 철광석을 수출합니다. 그 과정에서 연간 무려 200만 톤 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던 이 업체가 당장 203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해 실제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신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그린 암모니아로 에너지원을 100%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전 세계적 과제보다 20년이나 속도가 빠른 데다 아예 배출 자체를 안 하겠다는 목표로 탄소 중립보다 높은 기준입니다. 지난해 62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탄소 중립이 실현되면 매년 8억 1,800만 달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2034년에는 투자금 전액 회수까지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The immense opportunity of renewable energy being the cheapest form of energy in the world, the only form of energy that the more you use renewable energy, the more cheap it becomes, the more available it becomes. Simply, if all of us tap into renewable energy, we can consume as much of it as we want, and down comes the price. 다른 업체들이 가능할지 의구심을 가질 때 이 업체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자회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과 저장 설비를 늘려나가고 운송수단의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 업체의 고민은 철광석을 생산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탄소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송용 화물차나 선박, 그리고 열차의 에너지원을 바꾸는 데서부터 그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첨단 엔지니어링 회사를 인수해 광물 운송 대형기기의 배터리 시스템 개발 속도를 높였고 건설용 기계 제작업체와 협업해 맞춤형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당장 올해부터 광산 현장에 배터리 전기 초대형 중장비 화물차를 도입하기 시작해 2030년까지 기존 250대 화물차 전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 광산과 항구 간 광석을 운반할 무공해 재생 배터리 철광석 열차를 올해 최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내리막 구간에서 생긴 중력 에너지를 활용해 복귀할 때 추가 충전이 필요 없는 전기 배터리 자가 충전 열차입니다. 이외에도 암모니아 동력 열차 엔진, 수소 화물차 등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고 그린 수소 수출로 사업 확장에도 나섰습니다. 다른 광산업체도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동력을 전환하고 운송화물차의 화석연료도 대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세계 최대 광산업체의 니켈 부문 자회사인 니켈 웨스트입니다. 이 업체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 순배출량을 0에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재련소와 성광기, 정제소 등 주요 사업장에서 100%로 공급할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도 준비해뒀습니다. 운반 화물차 동력을 경유와 천연가스가 아닌 전동화로 추진 중이고 광물 탄산화 반응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기술도 연구 중입니다.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해온 기업들,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I think competitiveness these days isn't just the economic bottom line, there's also an environmental one, as there is the objective of striving for net zero. 이 기업들은 탄소 중립 경주는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오늘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그 덕에 곧올 내일에는 웃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생활 쓰레기하고 불연성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지역에서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그분들이 저희를
고맙게 생각하시고 인사 한마디 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새해에는 환경 관련 저희 가족들이 항상 건강하고 참 웃는 모습으로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분들도 돈 많이 버시고 새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화재, 교통사고, 순환사고, 산악사고, 생활안전 구조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명 구조를 한다는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보람되는 일입니다.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를 해주시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 뿌듯하고, 바람이라고 하면은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없고 항상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 행복하게 지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안전, 화이팅! 오늘 낮 3시 20분쯤 청주시 오송읍의 23층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작업을 안 하던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꼭대기층에 4개 호실이 불에 타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틀째 공사가 멈춘 상태였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철문 충주경찰서장이 경무관으로 승진 내정됐습니다. 간부 후보 41기인 김철문 서장은 1993년 경위로 경찰에 입문해 2020년 청주 청원경찰서장과 2021년 충북경찰청 수사과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와 함께 2017년 충북청 정보과장과 2018년 진천경찰서장 등을 지낸 송영호 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과장도 경무관에 승진 내정됐습니다. 청주페이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투입 예산 대비 20배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